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주당 캠프의 걱정거리들을 짚어봤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결정됐으니까 본 경선이 예. 네. 우선 먼저 국민의당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국민의당의 각 캠프 사실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캠프가 국민의당 캠프다 할 말 정도로 국민의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압도적이긴 한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본선 걱정이 더 많겠죠? 예. 어제 TV 토론회 한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예, 못 보기도 하고 안 보시기도 했죠. 네. 왜냐하면 그 TV 토론의 결과가 예, 그렇죠. 결과가 예를 들어 손학규, 안철수, 박빙이다 여론조사가 혹은 토론의 결과나 혹은 경선의 결과로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주선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조직력이 있어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볼 텐데. 그 캠프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캠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제 정치인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3%예요. 네. 상대방은 30%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네. 그리고 이기는 이유를 막 설명해요. 네. 네. 그리고 그 설명을 주변에 아무도 설득되지 않는데 본인은 설득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끔 출입 기자들도 설득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와 논지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의도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좀 다른 세계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날씨도 다를 때가 있어요, 날씨도. 예. 듣다 보면 다 미친 거 아니야? 집단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놀다가 일반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집단으로 내리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모두가 다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안철수 캠프의 걱정거리는 뭡니까 지금? 가장 심플합니다. 지지율이죠. 지지율. 예. 네. 그 구도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구도가 만들어지려면 사실상 단일화가 되고 누군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은 양자 대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자 대결은 되지 않아도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유리하다고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까봐야 알겠지만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고 범여권에서 제3지대 통으로 봐도 홍준표 지사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바른정당에서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하면 범여권 한 사람에서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사람 그리고 본인 이래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원래 생각했던 문안 구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 하고 지지율을 겨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캠프의 속사정이니까요. 그렇죠. 예. 캠프는 그래야 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지율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한 예를 들면 그 전두환 표창장 그 안에 이제 반란의 우두머리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그 표창장 발언이랑 부산 대통령 그것도 이제 지역 구도의 타파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대통령 발언은 이제 오거돈 선대위원장이 했는데요.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호남 민심을 좀 자극해서 반문의 구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호남의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발언을 지렛대 삼아서. 그렇게 하면 좀 지지율이 특히나 호남에서 다시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사 제목만으로도 이런 민감한 때는 지지율이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제목이 확 뿌려지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기본적으로 전후 사정이 어떤지를 지지자들은 파악하게 돼요. 그럼 지지자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속력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부당한 네거티브다라고 판단을 들면 오히려 더 상대에게는 구심력이 세지죠. 저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소재는 좀만 길게 보면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이걸 공격할 거거든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공개합니다. 텐데. 특히나 이거에 더해서 좀 오래된 주제이긴 한데요. 지난 그 총선 당시에
뭐 정기 은퇴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묶어서 아마 아니 뭐 원래 할 거라는 1등은 공격받는 게 당연하고 이런 때는 앞뒤 자르고 공격하는 것도 당연한데 이런 소재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 감정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렇죠. 의도적인 거라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데 좀 길게는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나 지금 급하니까 이제 따질 때가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캠프 내에서는 지지율이 걱정이고 당내에서는 뭐가 걱정입니까? 당내.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안철수 대표와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걱정거리는 의원들이 이 안철수 대표에 결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걱정거리예요. 아, 그 안철수 후보의 당내 장악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었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밖으로만 봤을 때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박지원 대표는 대표니까 누구 한 사람 후보의 힘을 확 실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손학규 후보 출정식에 가서 네. 손학규 후보한테 찍었다고 말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딴 데 가면 자기가 또 딴 사람 찍었다고 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원래는 네. 자기 캠프의 좌장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거에 뭐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내년에 있는 그 지자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당의 주도력을 가지고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 그리고 대선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그 지자체장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상황도 좋지 않죠. 안철수 캠프의 오랜 키워드는 확장성이었는데 네. 사실 그 키워드를 내세우기도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면면을 좀 보면은요. 실제로 지난번 그 2012년 당시에 안철수 캠프는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보면은 숫자가 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주요한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표 캠프로 가기도 했고 예를 들면 김효석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최근에 간 김호기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프죠.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요. 박지원 대표도 현재 당내 장악력에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네. 보여요. 네,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박지원 대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국민의당 생길 당시에 그 말하자면 그 동교동계에서 아웃사이더였죠. 네. 일종의. 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같이 우리 뜻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박지원 대표가 그 나는 따로 간다. 예. 각자도생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다가 막판에 합류한. 그렇죠. 예, 예. 이번 스타일이 그렇고 여하간 이제 안철수 캠프는 그래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게 예. 예, 캠프의 걱정거리고 뭐 그 걱정은 모든 캠프의 걱정거리기도 한데 안철수 캠프는 그 계기가 이미 두세 번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기 때 예를 들어서 탄핵이 결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 변동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고. 손학규 후보의 걱정거리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뭐 이건 지지율보다도 왜냐하면 이 국면마다 본인이 예를 들면 국민의당 입당할 때도 그렇고요. 네. 뭐 최근에 그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할 때도 그렇고 이게 출마 선언하니까 중앙일보의 홍 회장이 그렇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무슨 정치적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네. 이분의 중요한 결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 불운이라는 게요. 일종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다른 반전이. 그 스토리만 해제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아, 참. 기자들한테는 사실 손학규 전 대표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대인 스킬도 좋고 예. 말도 잘 받아주고 예. 예. 말이 좀 길 뿐이지. 예. 구설도 없고요. 예. 예. 자, 이분이 그래서 국민의당 입당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큰 혜택을 못 입고 또 당으로서도 큰 효과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렇죠. 입지도 좀 많이 줄었어요. 입당할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죠. 예. 그래서 그 기사도 제대로 실리지 않았어요. 연초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이제 제가 100명 정도가 탈당할 거라고. 네. 그런 얘기까지 과감하게 던졌었는데. 자, 박주선 후보 걱정거리는 누군지 모른다는 거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박주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호남에서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 그 국민의당 경선이 특징이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80%를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그것도 명부 없이 직접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조직력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면 뭐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자유한국당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하영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결의 네. 하호영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주당 캠프의 걱정거리들을 짚어봤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결정됐으니까 본 경선이 예. 우선 먼저 국민의당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국민의당의 각 캠프 뭐 사실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캠프가 국민의당 캠프다 할 말 정도로 국민의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압도적이긴 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본선 걱정이 더 많겠죠? 예. 어제 TV 토론회 한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예, 못 보기도 하고 안 보시기도 했죠. 네. 왜냐하면 그 TV 토론의 관심 드릴 게 결과가 없어요. 예, 그렇죠. 결과가 예를 들어 손학규, 안철수, 박빙이다 여론조사가 혹은 예. 뭐 토론의 결과나 혹은 경선의 결과로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주선 문안 구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다른 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 네. 하고 지지율을 겨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캠프의 속사정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캠프는 그래야 하죠.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지율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한 예를 들면 그 전두환 뭐 표창장 그 안에 이제 반란의 우두머리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그 표창장 발언이랑 부산 대통령 그것도 이제 지역 구도의 타파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대통령 발언은 이제 오거돈 선대위원장이 했는데요.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호남 민심을 좀 자극해서 반문의 구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호남의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발언을 지렛대 삼아서. 예. 네. 그렇게 하면 좀 지지율이 특히나 호남에서 다시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모두가 다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안철수 캠프의 걱정거리는 뭡니까 지금? 뭐 가장 심플합니다. 지지율이죠. 지지율. 예. 네. 그 구도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구도가 만들어지려면 사실상 단일화가 되고 누군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예. 이번 대선은 양자 대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자 대결은 되지 않아도 예.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유리하다고 예.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까봐야 알겠지만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고 여권 범여권에서 제3지대 통으로 봐도 홍준표 지사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바른정당에서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하면 뭐 범여권 한 사람에서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사람 그리고 본인 이래서 본인들이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원래 생각했던 뭐 이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사 제목만으로도 이런 민감한 때는 지지율이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제목이 확 뿌려지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기본적으로 전후 사정이 어떤지를 지지자들은 파악하게 돼요. 네. 그럼 지지자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속력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부당한 네거티브다라고 판단을 들면 오히려 더 상대에게는 구심력이 세지. 저는 있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소재는 좀만 길게 보면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이걸 공격할 거거든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공개합니다. 네, 특히나 이거에 더해서 좀 오래된 주제이긴 한데요. 지난 그 총선 당시에 뭐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묶어서 아마 아니 뭐 원래 할 거라는 1등은 공격받는 게 당연하고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조직력이 있어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볼 텐데 그 뭐 캠프 그렇지도 않고요.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캠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저 정치인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3%예요. 네. 상대방은 30%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네. 그리고 이기는 이유를 막 설명해요. 네. 예. 그리고
그 설명을 주변에 아무도 설득되지 않는데 본인은 설득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끔 출입 기자들도 설득됩니다. 그리고 예. 그런 논리와 논지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의도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좀 다른 세계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날씨도 다를 때가 있어요, 날씨도. 예. 듣다 보면 다 미친 거 아니야? 집단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놀다가 일반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집단으로